논술로 배우자 인문논술 강사 진미영입니다. 이제 논술 시험이 시작되는 10월까지 약 5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요. 현실적으로 논술은 다른 과목처럼 일주일에 3회나 4회 또는 매일 준비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글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20번에서 25번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논술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강좌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남 하이퍼 목동 간의 논술 수업은 매주 토요일 1시 30분부터 5시까지 3시간 30분 동안 진행되는데요. 이 3시간 30분의 시간 동안 글쓰기와 첨삭이 같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쓰기 시간은 짧게는 1시간에서 좀 길게는 100분 정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첨삭 시간의 경우에는 한 사람당 10분에서 15분 정도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강 대상인데요. 수능과 학생부로 가기 어려운 대학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일단 논술을 준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능과 학생부의 경우에는 성적이 나온 이후에 지원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학교에 윤곽이 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수능의 경우에도 학생부에도 마찬가지지만 좀 남은 시간 동안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는 여지는 좀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과목에서 한 3, 4등급 정도 나오는 학생이 전 영역에서 1등급을 맞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자, 이렇게 현실과 이상의 격차가 있을 때 준비하는 것이 논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건국대 정도에 갈 수 있는 수능 성적이 나오는 학생이 성균관대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겠다. 요럴 때 준비하는 것이 논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 논술은 다른 과목과 달리 좀 진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이 수업의 경우에는 경험이 있는 학생들과 경험이 없는 학생들 모두 다 수강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수업 내용인데요. 실전 문제를 풀기 위한 빈출 유형 정리 및 주제 강의입니다. 자, 이게 좀 약간 좀 모호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또는 이전이나 이후의 수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추상적으로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논술 단과 연관 계획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논술 기본 유형 정리는 이제 분류학이라든가 적용 설명학이라든가 자료 분석이라든가 이런 식의 문제 유형들을 쪼개서 진행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애초에 논술에 대해서 별로 경험이 없거나 기본이 좀 부족한 학생들이 이제 이 단계를 이제 거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실제 이제 이 스텝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의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대학의 기출문제를 푸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 대학별 유형 연습과 빈출 주제 정리 요것이 스텝 2인데요. 이 스텝 2는 스텝 1과 스텝 3를 연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이점은요. 첫 번째 논술 기본 유형 정리 요 스텝 1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통째로 다루지 않고 쪼개서 다룹니다. 근데 실제 시험은 당연히 통째로 제시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 이 스텝 2에서는 이제 문제를 통째로 다루게 되는데요. 그러면 스텝 3와의 차이가 뭐냐? 자, 스텝 3의 경우에는 실제 어느 정도 논술에 대한 이해가 있다는 걸 전제로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이라든가 어떤 이런 설명들에 대한 설명 없이 먼저 글을 쓰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실제로 이제 논술에 대해서 전혀 준비를 하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스텝 3부터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스텝 2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문제를 통째로 다룬다는 점에서는 스텝 3와 비슷하지만 실제 이런 문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강의가 먼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어떤 글을 쓰게 된다는 점에서 봤을 때 스텝 3와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텝 4의 경우에는 이제 실제 원서를 접수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원하는 학교, 자신이 실제로 지원한 학교들만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실전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 이제 필요한 기간이 스텝 2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 수업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수능과 내신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업과 과제가 진행됩니다. 자, 이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 논술의 경우에는 이제 수능과 내신으로 갈 수 없는 대학교를 가려고 이제 지원하는 전형이다 보니까 애초에 수능과 내신을 놓을 수가 없는 전형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수능과 내신이 뒷받침되었을 때 좀 더 좋은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합격률도 높아지고요.
물론 이제 내신의 경우에는 변별력이 좀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수능 최저 등 학력 기준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업과 과제가 진행됩니다. 이제 과제 같은 경우에도 아예 나눠주지 않을 경우도 있고요. 1시간 안쪽으로 웬만하면 끝낼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실제 다른 공부를 하는데 지장을 최대한 줄이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별 학생에 대한 정확한 분석 위해서 각자에게 필요한 수업 제공인데요. 애초에 이제 학생들의 경우에 어떤 학생은 수리 논술을 준비하고 어떤 학생들의 경우에는 또 내신이 좋고 어떤 학생들은 내신이 좋지 않고 어떤 학생들은 수능 최저가 좋고 이런 수능이 잘 나오고 이런 이제 각각의 개별적인 차이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목표를 갖고 준비를 할지가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첫 수강 때는 반드시 1대1 개별 상담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수업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각각의 개별적으로 원하면 몇 번이고 개별 상담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시에 6월 모의고사처럼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어떤 그런 시기에는 모든 학생들의 1대1 개별 상담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매주 1대1 대면 첨삭인데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논술은 일단 강의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글을 쓰고 거기에 대해서 첨삭을 받고 그거를 다시 고치고 이 과정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매주 이것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10년 이상 축적되어 온 합격생 답안 분석을 통해서 대입 논술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학교들이 어떤 답안의 방향을 원하는지 또는 어떤 정도로 써야 합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런 이제 합격생 답안을 통해서 이제 함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내용들은 수업에서 마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